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의 오동료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네, 디펜스 타임스의 예. 안승권 편집장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뉴스를 이제 전해드리려 할 것 같은데요. 육군의 대형 수송 헬기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그 소식을 우리 독자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겠죠? 사실 뭐 오늘 촬영한 거는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두 편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1편, 2편. 예. 다 합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보시는 분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 뭐 하나씩 나눠서 찍겠습니다. 1편에서는 우리가 육군의 그 대형 수송 헬기 신호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네. 2편에서는 우리 해군 네. 해군의 해군의 헬기 전력 헬기 개편 전력 개편에 준비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알려진 게 2015년도 서울 아덱스 때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전파가 됐죠. 그 보도자료 뭐 업체에 대한 보도자료 나왔었고, 그래서 2015년도 이래로 이제 5년이 흘러왔는데 그동안 이제 문제가 좀 어떻게 됐던 게 그게 국내 업체 중심으로 국내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해서 뭐 카이나 대한항공이 참여해서 이걸 개량을 이제 경쟁을 시키겠죠. 그 예전 그 소급해서 얘기를 하면은 경쟁을 시켜서 한 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업체 중심으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후 그게 사업 타당성이나 어떤 경제성 문제를 계속 비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 2020년도 어떤 1, 4분기 정확히는 한 4월에서 5월 사이인데 결론이 새롭게 정리가 되기를 그 전체 대수에서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서 17대만 17대만 개량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두 번째는 직구매가 그동안에 12대 정도로 따로 한다고 작년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그것이 다시 이제 정리가 또 이렇게 개편이 돼서 추가로 10대를 더 사기로.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17대 개량하고 22대를 직구매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개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구매도 이제 원래는 12대만 구입을 하게 했다가 그동안에 이제 뭐 10대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군사력 뭐 이렇게 증강 재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사실 뭐 좀 혼란 속에 한 5년을 보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2020년 1, 4분기 후반에 1, 4분기가 지나자마자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일단 그 10대를 추가로 우리가 직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3차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하게 된다죠? 그 명칭이 제 3차 사업으로 이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도입 시기는 이제 뭐 중기 계획으로 이제 내려서 그 사업 수행하는 기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 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다시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FMS로 할 건지 아니면 직구매를 할지 여러 가지 또 도입 방식, 획득 방식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어떤 방향 설정을 이제 최종 정리를 했죠. 그 우선 그러면 개량 대상이 이제 17대, 당초 이제 17대였었죠. 그러니까 17대를 이제 개량을 하고 나머지 비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17대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냐?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롱 레인지형이라고 장거리 비행하는 그 원래 그 시누쿠에도 시누쿠 LR이 있죠. 그 옆에 그 CH-47LR. 동체가 좀 이렇게 확장돼서 연료를 더 실을 수 있는 좀 뚱뚱해진 그 롱 레인지형이 있는데 일단 그게 그냥 개량 안 하고 사용하기로 돼 있고 그게 6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8대로 알고 있는데 6대라고 또 뭐 얘기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다음에 주한미군한테 그 받은 게 있어요. 중고 헬기를 14대. 그건 수량이 많군요. 그것도 그대로 쓰기로 했고. 그러니까 롱레인지형, 그다음에 주한미군한테 받은 거, 공군의 탐색 구조 헬기가 이제 있는데 5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다만 이제 비개량 치누쿤을 사용하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개량 대상 17대. 거기에서 이제 부품이 나온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보잉사 공장 가서 이제 개량을 할 건데, 그 옛날 구형 그 트랜스미션이라든지 구동 체계들을 다 그건 빼놓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프레임 동체 프레임이라든지 나머지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싣고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빼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기서 활용을 재활용. 트랜스미션 같은 이제 중요 부품들은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구동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기다 빼놓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헬기에 쓸 수 있으니까 기존 헬기의 어떤 그 정비 유지 보수용으로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유지에는 도움이 크게 되죠. 그렇죠. 주한미군이 이제 중고로 14대를 이제 중고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종입니까? 기종 명칭이? 그거는 정확히 NE형이라고 해서 조금 CH-47 D
CH-47D의 NE. NE. 왜 그러냐면 이제 역시 미군은 네. 전체적인 개량을 안 하더라도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손을 계속 대는 거 블록 단위로 물론 전투기에서는 블록 단위인데 수송기에서는 이제 블록 단위로 안 부르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뭐 배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배치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건 해군에서 그랬죠. 그런 소폭 개량할 때 그 이제 붙이는 명칭이 있는데 용어가. 그래서 그 엔진을 좀 손을 댔어요. 엔진은 좀 파워를 강화된 걸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사용하다가 넘겨줬죠. 그러니까 CH-47DNE형은 상당히 지금도 좀 쓸만한 헬기라고 판단이 됐군요. 현재 운영 그 측에서 육군에서 해당 항공작전사 쪽에 어떤 실무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힘이 좋아서 쓸만하다. 그 뭐 시중에 알려진 대로 뭐 문제가 있는 거 없다. 그 어떤 파워가 엔진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뭔 소리냐. 우리는 불편한 거 없다. 그렇게들 뭐 얘기를 하십니다. 트랜스미션도 그것도 지금 저 구형 이제 구동 체제가 이제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전용하는 거죠. 떼어낸 거를. 왜냐면은 그 신형 지금 미국 가서 이제 개량할 그 헬기들이 그건 F형이에요. D형이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뀌죠. 틀리죠. 그 어떤 그 들어가는 그 제품이나 용도, 그다음에 장비들이 틀리기 때문에 둘이 안 맞을 거 빼버려야죠. 구형은. 그렇죠. 그 트랜스미션도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F형에서는. 엔진 출력 뭐 강화 문제, 그 신형 엔진을 달기 때문에. 공군이 그 탐색 구조용으로 쓰는 이제 5대 그 시누크 헬기는 그 어떤 기종이죠? 그것도 D형이죠. 그것도 D형이요. 탐색 구조 헬기라고 그러면 뭐 다른 또 이렇게 장치를 부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그 헬기에 따라서 우리 보유 헬기에 따라서 전방 감시 적외선이라고 풀이요. 그거를 이제 장착한 소폭 개량 사업들이 있었죠.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고. 그런 정도로 이제. 남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인명 구조용이니까. 사실 뭐 평상시에는 이제 어떤 남한 지역에서 대한민국 지역에서 인명 구조고. 유사시에는 조종사를 구출하도 역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치누크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형 헬기이기 때문에 탑재 어떤 병력 인력에 대한 수용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에서 침투하는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조종사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전 병력을 침투하는 게 아니라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장거리 비행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런 용도로 이제 한정돼 있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3차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10대를 추가 이제 직구매하기로 이제 한 거 그 용도가 원래 이제 특수전 부대의 그 참수작전용으로 이렇게 그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12대는 이제 일반 그 수송용으로 도입을 하고 10대는 아마도 10대는 그 특수전 목적으로 그 항공기를 도입해서 아마 여기서 국내에서 개조를 할 겁니다. 근데 안표심장 우리가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참수작전용이라고 막 이렇게 3차 사업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업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뭐 저기 어떤 그 과격한 측에서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아주 뭐 과격한 측에서 붙인 용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붙인 용어는 아니죠. 우리는 뭐 그냥 무난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그거는 뭐 저희가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명칭은 이제 특수전 헬기라고 이제 부르고 지금 공식 명칭 특수전 헬기로. 그래서 육군의 이제 헬기 사업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그 개량은 이제 언제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까? 한 7, 8년 걸릴 걸요. 7, 8년 걸리고 도입하는 거 다 완비하려면 이 사업 전체를 다 끝내려면 7, 8년 걸리죠. 직구매까지 포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202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어떤 방향 정리를 했고 이거는 이제 뭐 사업 타당성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청에서 요구하는 그 과정이 한 1년 걸리고 그럼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그걸 배정을 하고 그럼 이제 획득 방법 뭐 상용 구매를 할 건지 뭐 FMS 하는지 각각 그거를 구분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 해당 그 제작업체 보잉사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뭐 한 1, 2년은 그냥 금방 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직구매하는 게 22대 발주를 하다 보면 또 제작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2025년 전까지는 이제 어떤 수행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개량 사업이 뭐 말 그대로 뭐 17대라고 하지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2026년, 7년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인수해서 항공작전사에서 배치해서 뭐 승무원 양성, 조종사 양성이라든지 새로운 헬기이기 때문에 개량된 거 역시 마찬가지 새로운 헬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착에 대해서 어떤 전력화 부대에서 운영하려면 하여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사업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받을 부분은 이번에 없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17대 대상으로 결정된 17대가 미국의 본사, 원래 제작, 그 항공기를, 헬기를 만드는 본사에 가서 필라델피아 공장 가서? 예, 보잉사의 필라델피아 공장 가서 뜯어고치기 때문에 네네. 미국인들이 하는 거지, 뭐 한국인들이, 뭐 기술진들이, 뭐 국내 항공업체들이 참여할 그 어떤 그렇죠. 그게 여지가 없죠. 그 대형 수송 헬기, 시누크 헬기 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처음부터 얘기 나온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이렇게 잘 결정이 안 된 거죠? 늦춰진 거죠? 항상 뭐 전에 우리가 이제 3월, 4월 달에 우리가 촬영해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헬기 분야들 네네. 결국 국내 업체들의 어떤 이익관계, 네네. 이해관계. 예. 그 일반적으로 좋게 표현해서는 이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라는 이제 명분이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걸리는데 네네. 그거 다툼을 5년 동안 한 겁니다. 자기들이 대표적인 두 개 업체가 네.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네네. 서로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사용군은 그냥 시간만 허비하게 된. 아.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헬기 사업에서 비일비재했어요. 옛날부터. 네. 헬기 사업은 거의 다 그랬어요. 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이게 최초에 얘기 나온 게 언제입니까? 공론화된 거는 2015년이고 네. 어떤 이 분야에 예. 이런 좀 분야의 내용을 이제 서로 얘기를 돌리면서 했던 거는 뭐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네.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어떤 미군의 원 소유, 원 개발 그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그거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 뭐 이태리라든지 뭐 저 유럽의 사용 국가들은 또 어떻게 개량을 하느냐. 네. 그 참고 사례를 이제 들여다보다가 이제 방향을 설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국내에서 다 개량을 전략하자 예. 해서 한 그거를 2015년도에 이제 공표를 했죠. 네. 서울 아덱스에서.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아덱스 때도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작년 2019년 아덱스 때는 전혀 얘기가 없었죠. 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방향이 다시 재정리가 된 거죠. 야, 이거 국내 항공산업에서 할 게 아니다. 네. 왜냐면 그 개발을 네. 그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국내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을. 예, 그 부분 키트. 아니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을. 뭐 조종석까지 어떤 기술 도입을 해서 네. 물론 그 원천 그 보유는 미국 회사들인데 아니면 유럽 회사들 로컬 콜린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이 업체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그거를 이제 개량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개입을 이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반려를 하고 그냥 원 제작사한테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기술, 그다음에 그 보인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휴업체 거기 다 맡기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아 예. 자관 처음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한 10년 만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 예. 오늘 그 육군의 대형 수송 헬기 사업, 그 시누크 헬기 그 기종이 이제 추가로 우리가 10대를 구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량 대상이 이제 17대로 결정됐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량 대상은 17대, 그다음에 직구매는 22대입니다. 네네. 그렇게 결정됐다는 걸 우리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